예, 금리 상승에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제법 확산이 되고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전략 또 안정적인 투자처는 어디인지 오늘 현명한 자산관리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나쁜 시그널은 아닌데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겁니까?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 현황이 어느 정도고 우려할 수준인지 체크부터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임박해 있고 그게 시리어스하게 좀 온 것 같다는 이제 뉘앙스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나 또 사실은 우려 반대편엔 기회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주류 의견인 그러니까 영어로 트랜지토리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그러면 결국은 일단 우리 출발점을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좀 추세적이고 지속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요인이냐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화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푸시면은 이게 일시적 현상일 거고 비용에서 이제 밀어올리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요. 반면 디맨드 쪽 사이드 즉 이제 노동시장으로 이게 전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추세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미 FRB 같은 데나 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기는 아직은 비용 쪽에 머물고 있고 노동시장에는 전가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가되지 않을 거라 전망을 하는 게 일반적 견해인데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방송을 보실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포커스는 뭐냐면 노동시장입니다. 100% 노동시장만 포커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으로 현재 연결되고 있냐 여부를 점검하기 중요한 건데요. 오늘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결국 향후 임금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를 보면은 우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경제가 좋아지면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졌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현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경제신문에 이런 걸 보면 미국에 너도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다는 그런 멘트가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요인은 뭐냐면 현재 이 슬라이드, 미국의 노동시장 현재 참여율이 보시면 이전에 노동력 참여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한 63.5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입니다. 61.7입니다.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노동시장에 노동인력 참여하는 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더 구하기 더 힘들어질 건데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첫 번째는 한국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한번 우리가 레이오프, 그러니까 해고가 되면 굉장히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오프도 수시가 되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어로 굉장히 실업급여가 되게 제너러스하다는 거, 후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제 둘째 딸이 11살인데 예를 들면 학교를 안 가요. 그럼 학부형들이 봐줄 사람이 없고 특히 저임금층 같은 경우는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 노동력 참여율이 작아서 좀 타이트한데 이게 하반기 되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현재 굉장히 제너러스한 어떤 노동 실업급여가 9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이제 학교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보면 아마도 가을 학기부터는 미국 학교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다 애들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그런 덕분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져서 급여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어떤 우리가 코스트 사이드에 국한되고 추세적인 노동시장 참여, 그러니까 전이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 이게 아직까지 현재 기준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이게 기조적이고 추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냐는 건데 잠정적이냐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임금이 오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임금이 그렇게 하반기에 쭉쭉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하반기에 더 치솟을 걸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실세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월, 3월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뭐 매일 쳐다봤지 않습니까? 네. 뭐 1.7까지 갔었고 좀 잠잠해진 상황에서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조금 다시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 네. 더 미처 말씀 못 네네. 드렸는데 그 시청자분께서 아마 다음 달 또 세게 나올 겁니다. CPI가 물가. 근데 일단은 금년 한 6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놀라지 마시고 미리 알고 일단, 있어야 된다. 하시는 지난번 그럴 것 나온 게 같고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렇죠. 5월, 6월도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핌코 같은 데는 네. 지금 핌코 같은 경우는 5월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좀 정점을 찍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예. 5월달 물가가 3.2까지 찍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월달 물가가 아마 6월 한 10일 정도에 발표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달에도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또 언론에서는 또 지표 안 나오면 또 난리 났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미리 네. 염두에 두고 계셔라. 네, 그런 예,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앵커님이 네. 저한테 질문 주신 거 미국 국채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네네.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실 때 투자의 포인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향배가 훨씬 더 중요한 게임이 될 거라고 예,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배를 예측할 때는 두 가지 변수죠. 첫 번째는 방금 지적한 대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성장률이 또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이 뒤편에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건 미국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세게 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화면 적어놨는데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물 경제 이 두 가지 요인이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네.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아마 금년 연말, 그러니까 2020년 말 정도에 보통 한 2% 내지 1.1%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나오는 거를 좀 자료를 한번 봤는데 네. 골드만 죄송합니다. JP모간 자료인데 네. 이번 여름에 1.9까지 보더라고요. 아니 1.8입니다. 1.8까지. 어쨌든 간에 현재 1.6%대에 금리는 추가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올라가는 국면이 있는데 이 금리 올라가는 국면이 우리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실물 경제가 수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방송 용어 잘 보셨을 텐데 리플레이션 즉 경제가 회복되는 거가 수반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리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 투자 시사점이 있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위에 적어놨는데 리플레이션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경제가 수반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 이럴 때는 아주 전형적으로 로테이션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요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검은색이 아래로 간다는 거는 성장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하락한다는 뜻인 거고요. 이 검정색 라인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성장주가 언더퍼폼이고 가치주가 아웃퍼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의 함수였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만 국채 함수가 같다는 거죠. 즉 작년 3분기까지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려온 네. 동안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성장주가 지금.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고 같이 언더퍼폼했는데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좀 부진하고 그렇겠죠.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금리의 향배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를 들면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하면 성장주가 다시 좀 기회를 가질 거고 반면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성장 좀 힘드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나 가치 민감주들 쪽으로 지금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많은 보시는 분들이 한국 시장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자, 이건 미국 움직임이고 한국을 얘기하자면 한국도 이런 로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시장을 상당 부분 지배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고 글로벌 투자자인데 글로벌 투자자가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 시장을 대입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 가치주가 아웃퍼폼하고 성장이 언더퍼폼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제가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한국은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은 IT가 거의 한 50%입니다. 한국은 아주 전형적, 전 세계 몇 안 된 전형적인 성장주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 금리 올라간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지수의 상승을 업사이드가 포텐셜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여기 MSCI 월드고 위에 요 색깔이 위로 간다는 건 IT가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고 네. 아래로 간다는 거는 금융주가 아웃퍼폼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보시면 그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 시장 여기 이머징 아시아가 한국이거든요. 예를 네. 타이완, 한국, 차이나 다 동일한 컨셉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IT가 아웃퍼폼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반면에 최근에 금년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쪽이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정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수의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한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 로테이션 내 쪽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국내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라든지요, 혹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요인들을 반영해 보면 국내 증시는 부담스럽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부담스럽고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거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를 거로 본다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에 좀 주목하자 이런 로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네. 분들 이제 제가 국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작년만큼 엄청난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투자 대비 국내를 투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죠. 비과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잘 알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국내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가치주 중심으로 펀드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배당주를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배당주는 이퀄 가치주고 배당주는 또 달리 얘기하면 경기 민감주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배당주 같은 경우 일단은 시장 내 변동성은 낮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잘 된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일반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S&P 500 대비 현재 한 10% 정도 업사이드인데 반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즉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변동성이 낮다는 측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측면에서 현재 배당주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가치주 가운데서도 배당주를 주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배당주는 뭐 대표적으로 종목별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뭐 은행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배당 많이 주고 국내 배당 관련된 ETF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네, 되겠고요. 맞습니다. 국내는. 네. 자, 이제 국내 시장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이제 보면서 글로벌 전략을 세우시기 때문에요. 미국도 사실 많이 올랐고 이머징은 좀 약한 부분인데 특별히 좀 국가별로 주목할 만한 좀 가치가 저평가된 투자할 만한 국가가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이게 크게 봐서는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데 네. 경제가 올라가는 거에 수반되게 좋아진 쪽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논지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저랑 이제 그 미팅을 했을 때 어떤 컨츄리나 투자 지역을 고를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저평가, 비싸지 않은 나라. 그래서 비싸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됐을 때 같이 연동해 좋아진 나라를 선택하라는 게 제 관점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전 영국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영국이요? 예,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까만 색깔이 영국 주식이고요. 여기가 S&P 500이고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공이 모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다수 국가들이 전부 다 팬데믹 그 이전까지 엄청나게 오른 반면 영국은 예. 아직도 그 언더입니다. 아직 팬데믹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근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 일단 저평가 충족되고요. 두 번째로 저평가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팬데믹에 더 많이 두들겨 맞는 섹터가 대다수란 뜻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유럽이 다 그럴 텐데 특별히 영국의 산업 구조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영국 주식이고 여기가 MSCI 월드 미국 인덱스 미국과 비교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IT 테크가 거의 한 30% 육박하고요. 네. 반면에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와 금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작습니다. 한 10%, 한 3%밖에 안 되는데 네. 영국 한번 볼까? 영국은 정말 유니크합니다. IT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면 금융이 한 18%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한 10% 정도입니다. 네. 즉 영국은 완전히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의 나라입니다. 즉 에너지, 금융 이런 쪽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팬데믹 작년 입장에서는 팬데믹 루저 완벽한 루저이고 반면 금년에는 팬데믹 리오프닝이 되면은 경제가 재가되면 아주 대표적으로 팬데믹 위너로 바뀔 루저였지만 위너로 바뀔 어떤 좋은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보다 더 백신 속도가 빠른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빨리 회복할 거고 회복하는 거에 상당분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 미국보다 싸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영국 추천드립니다. 예, 영국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상황이 아무래도 팬데믹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이라면 영국만 그런가? 근데 예를 들면 뭐 유럽의 맹주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독일은 또 영국하고는 비즈니스 구조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쪽에 눌려 있었던 이유가 있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영국 주식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금리 이야기, 또 이제 가치주 얘기 하셨는데요. 하반기 5월도 힘든데요. 뭐 하반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할 시간 좀 약간 타이트한데 결론부터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 상승 사이클인데 네. 제가 여기 슬라이드 하나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크게 경기를 네 가지요. 경제 회복의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경기 침체기로 봤을 때 현재 국면이 이렇게 중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기 사이클에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드디어 얼리에서 미드로 넘어갑니다. 얼리에서 미드로 넘어간다는 건 우리의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기 민감이라고 하는데 경기 민감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중기로 넘어가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지금부터는 경제 속도 초기에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속도 약 페이스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좀 투자의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EPS 그로스입니다. 이게 글로벌 EPS 그로스인데요. 보시면은 네, 주당 이익의 증가율. 글로벌 주당 이익 성장률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 이게 BO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EPS 모델하고 거의 같이 갔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EPS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BO의 메릴린치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선행지표인데 이번 4월 달부터 글로벌 EPS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글로벌 EPS가 성장률 둔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중앙은행도 이렇게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 규모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대 수익과 우리 시장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 좀 선택적으로 잘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제가 선택적으로 약간 경기에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뭐 약간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주식과 그러나 기본적 플레이는 리플레이션 경제가 올라가면서 리플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요 국면에 잘 작동되는 자산들을 좀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금리가 혹여나 가능성 낮지만 인플레이션으로 확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방어주도 구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요 표현하자면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피델리티 자료인데요. 리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스몰캡 밸류 그리고 선진국 주식 그리고 반면 인플레이션에서는 여기 실물 자산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이거든요. 현재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개연성도 좀 준비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우리가 지수 플레이는 앞으로 좀 그렇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장의 무브먼트를 좀 잘 쫓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 결국은 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죠.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 자산 배분 전략 오늘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